그러니까 댓글을 바로 저렇게 다는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문해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해력이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해석하고 분류하고 유추하는 능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지식과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죠. 대한민국의 4분의 3은 문해력이 떨어지고요. 4분의 1만이 제대로 된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시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보여드리는 예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문해력의 현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A는 김치찌개보다 짬뽕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BCD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오늘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서를 많이 해라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 중부에 있는 명문대학이죠. 아이비리그급인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1890년에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팔아서 부자된 사람입니다. 30년 가까이 삼류대학이었거든요. 1929년에 5대 학장으로 로버트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뒤로 대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100권의 인문학 저서 리스트를 주었고요. 이 책을 거의 외울 정도로 달달 읽은 학생에게만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4년 동안 학생들이 인문고전 독서에 몰빵을 했고요. 이것을 일명 시카고 플랜이라 명명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카고 대학은 2018년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자 91명을 배출한 인류대학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책이 가치는 이리 위대합니다. 인생의 위너가 되고 싶으시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다독과 정독 둘 다 필요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좋은 책은 공부하듯이 집중해서 봐야 하고요. 저는 이 책은 진짜다 싶은 책들은 기본적으로 3독에서 5독을 합니다. 작가의 사상을 훔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는 거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문해력이 저절로 키워지면서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후에 제가 커뮤니티에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이 학기별로 읽어야 될 책 목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어본 책이 몇 권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플라톤의 향연, 밀턴의 신라권, 이런 어려운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4년 동안 달렸단 말이야?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이리 생각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봐라.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나 안 그래, 내 주변 안 그래, 이런 거요. 물론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친이 양다리를 거친 것을 알게 됐다. 조상신 챈으니 바로 헤어져라. 이런 말하는 유튜버들 있죠? 이런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총각 때 나랑 연애할 때 양다리 걸쳤는데 나랑 잘 결혼했거든. 그리고 지금 건실한 가장으로 잘 살고 있거든. 이런 거죠. 그건 본인의 스페셜한 한 개의 케이스인 거죠.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내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반박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나 나쁜 말을 하지 않나인 거죠. 전형적인 특징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서 어떤 단어 하나에 꽂혀서 급발진을 하는 거죠. 양다리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남편 나랑 연애했을 때 양다리 했는데 우리 남편 나쁜 사람이라고? 되게 기분 나쁘네? 이런 논리인 거죠. 이 시점에서 벤츠 차주 한번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다리 찌그러지지 않았니? 좀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벤츠 차주는요, 내 손가락 이쁘지 않니? 내 손가락 벤츠 손가락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구체적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타인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작가의 생각은 이렇구나. 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일이 나를 벗어던지고 타인의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을 넓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낯설음과 불편함을 견뎌라입니다. 사람은 나와 비슷한 것과 나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유유상종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보는 관점이 편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 밖의 사람을 보면 낯설음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죠.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즐겨 듣는 음악과 소장하고 있는 책 목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각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 반대되는 사상이나 나에게 익숙치 않는 사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정신병이나 종교병 환자들이요. 반대 진영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이 아닌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소속 출신의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종교의 과학에 몰입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종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와 반대되는 사상에 대해서도 귀를 크게 열으셔야 됩니다. 이때도 네가 얼마나 틀린지 봐주겠어.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나와 다른 생각이지만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Y와 Y낫을 생활화하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호기심과 열정과 의문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몸은 늙더라도 평생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과 의문과 열정이 사라지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똑같은 날이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일이 시니컬해지죠. 요새 젊은 친구들도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고요. 나이는 젊지만 정신은 늙은 거죠. 이거는 무슨 일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일을 어찌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이 늘 고민하는 거죠. 저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찌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도 일단 실행은 해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는 것은 꼭 거쳐야 되는 절차고요. 모든 일에 대한 이런 의문의 시작이 문해력을 키워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해력이 가장 높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기자들이나 작가들일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의 시작이 기사를 쓰게 하고 글을 쓰게 하죠. 예전에 후배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거였죠. 제가 물어봤죠. 뭘 쓰고 싶은데? 프로이드를 쓰고 싶답니다. 프로이드에서 뭘 쓸 건데? 뭐 무의식 어쩌고 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뭘 쓰고 싶대요. 아니 그거는 다른 작가들이 많이 썼고 그리고 그건 프로이드 생각이지 네 생각은 아니고 네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제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해서 자존감에 대해 썼죠. 그동안 작가들이 말했던 불안감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자존감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긍정정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남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글로 풀어냈죠. 작가가 되고 싶으면은 부모님 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순종적인 사람은 좀 어렵고요. 평소에 Y와 Y낫을 마구 운영하며 살 수 있는 사상적 방골만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뷰티 인 더 라인스를 읽어라입니다. 숨겨진 속뜻을 좀 보자는 거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한번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한국인들의 정서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얼핏 읽으면 너 나 싫으면 가라. 꽃 뿌리면 축하하마. 뭐 이렇게 읽힐 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니죠?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보내주긴 싫지만 네가 떠나고 싶다고 하니 내 마음은 감추고 너희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잡지 않으마. 뭐 이런 뜻이잖아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저 너머까지 읽어내는 사람이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족 동반 자살의 징조입니다. 일본 디즈니랜드에 온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족 동반 자살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와서 자살했단 말이냐, 근처 가게에서 사지 그랬냐, 스마트폰으로 찍지 그랬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거죠. 그 대댓글로 환장하겠네 라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그 맘이 내 맘이었죠. 사진이란 것은 나중에 꺼내보면서 좋았던 순간을 회상하기 위한 용도죠. 가족이 다 같이 한꺼번에 죽을 작정을 했으니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댓글을 바로 저렇게 다는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저번에 심심한 사과 논란도 그렇죠. 상황과 맥락 파악 안 하고 그 내용만 보면서 또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서 난리를 친 거죠.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지만 문해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팔다리를 움직여 실행하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해력이 아무리 높아도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전에 제가 페이닥터로 일했던 종합병원에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와인이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좌파 우파가 의미하는 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셨던 분이세요. 막상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무사 안일주의 정신으로다요. 불의에 항거하고 인권을 쟁취해낸 민주주의 역사를 입으로만 나불나불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머리와 입만 살아 숨쉬는 거죠. 가슴과 팔다리는 죽어있는 사람이죠. 나 좀 지적인 사람으로 봐줄래? 뭐 이런 패션 지식인 거죠. 이처럼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문해력이죠. 가스라이팅 부모에 대처하는 법, 바람핀 배우자에게 복수하는 법, 뭐 이런 동영상들 몇 개 찾아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딱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서적 한 개만 제대로 읽으면 저자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이런 동영상들만 주구장창 찾아보면서 걱정을 위한 걱정을 하고 분노를 위한 분노를 하는 거죠. 이론으로는 빠삭한데 삶으로는 바뀐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동영상 그만 찾아보고 내 삶에 실천을 하셔야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부모와 떨어져 살고 바람핀 배우자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막상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는 분들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십니다. 나와 부모,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분이신 거죠. 또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문해력이 높아지고요. 높아진 문해력은 실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행을 함으로써 문해력을 내 삶에서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오늘은 문해력을 키우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독서를 열심히 해라. 두 번째,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봐라. 세 번째, 낯설음과 불편함을 견뎌라. 네 번째, Y와 Y낫을 생활화하라.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속뜻을 파악하라. 여섯 번째, 팔다리를 움직여 구체적 실행을 하라.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